미국에 사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생전 신탁, 리빙 트러스트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시니어분들 중에서 리빙 트러스트 강의나 또 세미나 다녀오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생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또 사후에는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실 때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 패키지 안에 포함되는 여러 제반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박유진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리빙 트러스트 위임장과 유언장에 대해 알아보기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먼저 리빙 트러스트는 무엇인지 또 누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리빙 트러스트를 한국어로 풀이하면은 생전 신탁입니다. 네. 말 그대로 살아 생전에 신탁을 만든다라는 건데, 신탁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재산이라든지 뭐 다르면은 의료에 대한 것을 지정을 이제 위임한다라는 그 절차를 저희가 신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셨을 때 이 신탁을 만드심으로써 첫 번째 가장 큰 신탁의 목적은 나중에 부모님께서 세상을 안 계셨을 때 자녀분들이 굳이 법원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미국의 법이 그런 거죠. 그렇죠. 이거가 한국법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성된 과정이기도 한데요. 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상속 등기라는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뭐 호적 등본, 호적 초본을 바탕으로 김철수 선생님하고 예를 들어서 김영희 선생님 사이에 자녀가 둘이면은 두 분이 안 계셨을 때 자녀분들이 n분의 1, 그러니까 각각 2분의 1씩 받아오는 구조가 딱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런 상속 등기 자체 절차가 되지가 않은 거가 공식적인 가족관계 증명서조차 없습니다. 미국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라는 그 서류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한 종이에다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가족 구성원들을 보여주고 어떤 분께서는 이제 세상에 안 계시고 이분 또 밑으로는 자녀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온다면은 격가지를 해서 저희가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그런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세상에 안 계셨을 때 아무리 자녀가 둘이라고 하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자녀들의 출생 신고서를 대조해 보지 않고서는 둘이 형제지간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죠? 네. 거기다가 가족관계 증명서가 통괄적으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정말 이 가족관계에 나오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둘을 낳아주었던 김철수 씨하고 김영희 씨는 아직 혼인 관계인가, 아니면 이혼을 하셨는가,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일종의 비공식적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시면은 정말 김철수 선생님하고 김영희 선생님이 오시면은 우리 둘은 결혼해 있고 우리 둘 사이에 뭐 잔킴하고 제인킴이 있다. 그리고 잔킴의 생년월일은 어떻고 제인킴의 생년월일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굳이 법원을 가지 않더라도 이제 법원 바깥에서 상속이 일어날 수 있게끔 상속 등기를 어떻게 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리빙 트러스트 그 서류 안에 가족 관계를 증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떤 분들은 저는 싱글이고 자녀도 없는데요 하시면은 그때는 일종의 가족관계 증명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 역할은 아무래도 조금 빠지게 되죠. 그죠? 이러셨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진짜 볼 목적, 그러니까 유언의 목적, 네. 상속의 목적으로 좀 더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네네.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요. 또 리빙 트러스트 패키지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제반 서류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저희가 패키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 사무실에서도 리빙 트러스트가 이제 만드시고 나서 끝난 다음에 받아가시는 바인더가 있는데요.
바인더가 거의 100장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거 집 살 때보다 훨씬 더 사인을 많이 하네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제반 서류들이 다 각각 다른 목적으로 저희가 다 넣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솔직히 서명하시고 나면은 그날 서명하신 게 너무 많아서 도대체 네. 내가 뭘 서명했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걸 얘기를 함으로써 혹여라도 예전에 서명을 하셨던 분들도 내가 그런 서류를 서명했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읽혀주시게 하는 목적이 좀 더 크죠. 네. 네. 이제 그 리빙 트러스트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미국에 자산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하실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캘리포니아 라이선스만 있기 때문에 네.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 아니면 캘리포니아에 자산이 있으신 분들만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네바다에 계신 분들은 네바다에 계신 네바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하셔야 되고 주별로 또 맞습니다. 금액이 다른가요? 자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리빙 트러스트를 들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맞아요.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이거가 주별로 아무래도 물가가 주별로 다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그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 되는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 미니멈 마지노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어느 그러니까 정도인가요? 높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네. 이제 18만 4,500이거든요. 18만 불 네네. 정도. 네. 네네. 예전에는 15만 불이었다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올라가고 올랐네요. 있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18만 불 이하면은 이런 리빙 트러스트 없이도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자녀들이 분배를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좌에다가 정말 17만 불만 놔둬놓고 돌아가셨는데 네. 그런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계좌를 놔둬놓고 자녀가 둘이라는 것을 만약에 확인할 길이 있다. 뭐 이러면은 거기서 은행에서 반반을 나눠주는 절차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다 보니까 그쵸. 정말 이 두 사람이 상속인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 어떤 걸 해야 되냐? Affidavit for Collection of Small Estate이라고 작은 자산을 위한 affidavit. 그러니까 일종의 증빙 서류를 저희가 놔야지만 네. 남아있는 잔고를 부모님이 남기신 통장의 잔고를 받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에쿼디를 18만 4,500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러스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에쿼디가 18만 4,500불이 아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마켓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이 100만 불짜리가 있는데 만약에 론이 정말 많아서 90만 불이고 제가 남아있는 돈이 에쿼디가 10만 불일지라도 네. 결국 페어마켓 밸류가 18만 4,500을 훨씬 더 넘어가는 100만 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꼭 리빙 트러스를 해놔야지만 자녀분들이 받아가기를 편하게 해주시는 거고 네. 아니면은 프로베이시라는 상속 법원을 통해서 받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리빙 트러스트 뭐 여러 번 들어서 이제는 나도 좀 만들고 싶은데 그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변호사님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인지 이거가 네. 이제 하시는 종류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제 되도록이면은 고객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항상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변호사 사무실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어떤 트러스를 만드시는가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음 기본적인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찰지를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등기를 새로 해서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설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회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또 다른 뭐 찰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종류를 하시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 이렇게 네. 되고 여기다가 부동산 가지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에게 직접 네네.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네네. 권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위임장이란 무엇일까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그 위임장이 트러스에서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트러스 패키지가 저희가 구성되는 거가 트러스가 있고, 그러니까 주로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바인더를 보면은요, 네. 트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저희 사무실에서는 두 번째로 넣습니다. 두 번째로 넣는 것이 위임장이거든요. 네. 위임장은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재산권에 대한 위임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위임장이죠. 이렇게 됐었을 때 제가 대리인, 그러니까 영어로는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에이전트한테 저를 대신해서 제 재산권 행사를 해주세요라는 일종의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에게 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위임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drawable power of attorney를 하고 하나는 springing power of attorney라고 합니다. 주로 이랬을 때는 drawable power of attorney를 하면은 언제든지라도 그분께서 이제 주신 그러니까 principal, 그러니까 그 권리를 이제 위임을 해주신 분이 네. 이 위임장을 파기하지 않고서는 계속 쭉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시거나 안 건강하시거나 상관없이 쭉 갖고 가실 수가 있는 거고, 스프링 파워 오브 어터니는 주로 아프셨을 때만, 그러니까 스프링 봄에서 이렇게 탁 돋듯이 스프링을 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프셨을 때만 그 권리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양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변호사들마다 이제 좀 선호도가 다르긴 한데요. 네. 저는 고객분들이 대부분 자녀를 믿을 수가 있고 자녀분들한테 그 파워 어토니를 주시는 거가 영어로 파워 어토니잖아요. 그래서 파워 어토니를 주시는 거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저는 드러블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스프링 파워 어토니를 해놓으면은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아프시다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의사 선생님한테 소견서를 받아와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 정말 이머전시 상황일 때 그걸 쓰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라이브 파워 어터니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 두 가지 또 다른 종류가 있냐면은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너럴 파워 어터니가 있고 하나는 스페셜 파워 어터니가 있습니다. 제너럴 파워 어터니는 말 그대로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정에 대한 권리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스페셜 파워 어터니는 내가 갖고 있는 재정에 대한 권리 중에서 일부 딱 스페셜한 목적을 위해서만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DMV에 가서 저를 대신해서 제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가져오세요. 아니면 저를 대신해서 그 돈을 디파짓만 해주세요. 아니면 저를 대신해서 이 부동산 트랜잭션만 딱 요 부동산 트랜잭션만 사인해주세요. 이런다고 하면 스페셜 파워 어터니가 되는 거고, 만약에 자녀한테 얘기를 해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언제든지 엄마 아빠의 통장에서 돈을 디파짓하거나 위드로우 할 수가 있고,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항상 부동산 거래도 대신 해주고 부모님의 허락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럼 제너럴이 되는 거죠.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있네요. 네. 네네네. 위임장에 또 포함되는 여러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주요하게 포함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나요? 네, 크게 나누면은 이제 재정에서도 금융 상품에 대한 거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거가 나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 재정 상품이라고 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은행 계좌에 대한 거를 핸들링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럼 은행 계좌에 대한 액세스를 갖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부동산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트랜잭션을 대신 셀러처럼 아니면 네. 바이어처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래닝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지는 않지만은요, 부모님의 메디칼 플래닝, 예를 들어서 아프셨는데 나라에 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부모님의 재산을 이렇게 옮겨가가지고 되도록이면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네. 그런 메디컬 플래닝에 대한 저희가 문구도 같이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자들끼리는 혹여라도 한 분이 아프셨을 때 나머지 한 분이 트러스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위임장으로서 주실 수 있다. 권리를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것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주로 이제 그렇게 해제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요. 네. 이게 참 변호사한테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아프신 거는 이제 뻔히 알겠는데 이거 어멘먼 파워가 이게 주로 어멘먼 파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멘먼하고 리보케이션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멘먼은 주로 고치는 거고 리보케이션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해제를 하신다라는 건데 주로 해제까지는 저희가 도와드리기보다는 네. 안에 있는 내용을 근데 살짝 바꾸는 정도. 음. 근데 이때 저희가 뭘 고민하냐면은 네. 바꾸게 도와드렸는데 너무 한쪽으로 한 자녀에만 간다든지 아니면은 혹여라도 재혼한 부부였는데 이제 한 분에게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만 너무 몰아주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참 쓰기가 힘들죠. 네.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그럴 것 때는요. 같네요. 네. 위임장과 또 유언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네네. 그 이제 아무래도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위임을 해주시는 거니까 위임을 해주시는 분이 살아 계셔야 된다라는 거가 첫 번째 조건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유언장은 내가 세상을 떠나면은 상속하라라기 때문에 사망을 기점으로 위임장은 살아생전에 쭉 쓰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사망을 기점으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유언장이 기근을 하게 되는 거죠. 사후에는 유언장이 효력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위임장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유산 상속 계획이 필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은 참 제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위임장을 가지고 이미 살아생전에 전체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옮겨놓지 않은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부모님 이름으로 재산이 남아 있을 건데요. 네. 이러셨을 경우 부모님이 뭐라도 남겨놓으셨다고 하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18만 4,500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네. 그럼 결국 프로베이 콜트를 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희 고객분들한테 위임장만 너무 믿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녀분들한테 위임장 주셔놓고 굉장히 속아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소가리를. 근데 정말 실제로 자녀분이 그 위임장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부모님 몰래 재산을 파신 분도 있어요. 아, 정말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네, 믿기 힘들지만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재산에 대한 것을 리빙 트러스를 정확하게 해놓으시고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재반 서류들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붙여놓는 그러니까 재반 서류가 되는 거지 네. 위임장이 주 서류가 되면 안 되겠지요. 재반 서류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네. 네네. 리빙 트러스트를 다 만들고 나서 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등기가 이제 아까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것을 따로 이렇게 찰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트러스트 이름으로 잘 바뀌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부부 두 분이 갖고 계셨다. 만약에 제가 김철수 선생님하고 김영희 선생님을 도와드려서 네. 김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었다 한다고 하면은 이름이 이제 부동산의 정확한 타이틀이 나오기를 철수 김 and 영희 김 trustees. 그러니까 trustee라는 거는 결국 관리를 하시는 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trustees of the Kim Family Trust. 그리고 under agreement dated 해서 뭐 5월 16일이다. 5월 16일 2023년도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서 철수 킴, 영희 킴으로 갖고 계셨던 부동산을 철수 킴, 영희 킴 trustees of the 김 패밀리 트러스트로 바꿔야지만 네. 그 부동산이 트러스의 타이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트러스 안에 그 부동산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부동산은 따로 개인 이름으로 갖고 계시고 트러스는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은 트러스 안으로 그 부동산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꼭 확인하셔야 될 거가 부동산의 등기 문서가 첫 번째로 잘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당장은 되지 않겠죠. 트러스 서명하신 날 그게 되는 거가 아니고 주로 네. 트러스를 새로 만드셨다고 하면은 트러스를 만들어야지
이전에가 해야 될 리걸 엔터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트러스를 만든 날짜로부터 한 몇 달 안팎으로 등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변호사랑 만났을 때 만약에 A하고 B라는 부동산을 트러스로 옮기게 됐는데 다 모든 트러스 작업이 끝나고 나서 A, B 부동산이 다 트러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봤더니 C라는 부동산을 새로 구매하시게 된 거예요. 네. 이러셨을 경우 이거가 그냥 레지던셜 프로퍼티다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트러스트 이름으로 아예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구매 자체를. 네. 그러면은 아예 구매 자체가 트러스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이미 트러스 이름으로 속해진 상태에서 이제 고객분들의 품으로 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트러스를 통해서는 주로 부동산하고 회사의 주식은 저희가 잘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못 해드리는 거가 유동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유동 자산의 고객분들의 파워 오브 어터니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고객분들의 위임을 받는 대리인이 아닌지라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 은행에 전화해서 김철수 선생님하고 김영희 선생님이 김패밀리 트러스를 만들었으니 트러스 이름대로 어카운트를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트러스 이름으로 어카운트를 바꿔주세요. 아니면 트러스 이름으로 계좌에 베너피셔리를 넣어주세요. 상속자를 넣어주세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분들의 정말 숙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도 꼭 고객분들한테 따로 꼭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계좌에 대한 수혜자 설정 아니면 트러스 계좌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트러스 계좌로 있는 계좌를 바꾸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동성 재산에 대해서도 꼭 이스테이트 플래닝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꼭 해놓으셔야 합니다. 네, 유동성 재산은 반드시 계좌가 수혜자 설정이 될 수 있게끔 맞습니다. 따로 작업을 꼭 해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 사전 지시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의료 사전 지시서는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의료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지시를 남긴다라는 그 의미로 저희가 의료 사전 지시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서류 때문에 리빙 트러스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 혹여라도 본인이 아팠을 때 의료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이 대신하게끔 지시를 내려놓기 위해서 저희가 의료 사전 지시서를 만들어 놓는데요. 당연히 제가 건강하다면은 제가 저희 의사분하고 어떤 수술을 받을지 아니면 어떤 시술을 받을지 어떤 약을 먹을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못하게 됐었을 때는 그때는 저를 대신해서 제가 정한 대리인들이 이때는 위임이 아니고 의료 대리인이 되겠죠. 그래서 재정에 대한 대리인이 아니고 의료 대리인들이 저를 대신해서 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은 대부분 배우자를 첫 번째로 설정을 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자녀분들 아니면 친주분들을 넣으신데 주로 결정하시는 것이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바를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을 때는 생명 연장 장치를 하지 말아다오. 아니면은 적당히 있는 순간에서 생명 연장 장치를 떼다오. 아니면은 내가 생이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 연장 장치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고통을 되도록이면 줄이는데 나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내 생이 짧아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되도록이면 내 고통이 없이 세상을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organ donation을 하고 싶다. 장기 기증을 하고 싶은데 어떤 목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거를 네네. 변호사님이 다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오히려 재정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네. 의료 결정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짚지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고객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막상 또 설명을 들으면 그렇죠. 네, 고민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특정 사람에게 나는 어떤 재산 혜택을 이 사람에게는 결코 주고 싶지 않다라고 이름을
빼거나 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죠. 금치산자 설정이라고 하나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에게 나는 이제 이분이 그렇게 받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금치산자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꼭 빼고 싶어서는 아니지만은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자녀에게 주고 싶어도 어떨 때는 주지 못하는 그쵸. 상황, 아니면 주는 재산을 대해서 선별해서 분류를 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그 장애 자녀를 위해서 도와드리는 절차가 주로 리미티드 컨설베이터십이라서 금치산자 설정을 저희가 도와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정말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그 네. 금치산자 설정이잖아요. 그런 금치산자 설정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제가 그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저렇게 금치산자 설정이 쉽게 된단 말이야 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금치산자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거의 1년 이상을 법원하고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딱 눈에 보이게끔 장애가 있는 자녀분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 자녀분들이 재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겠구나,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의료 결정을 못 하겠구나는 걸 눈에 이제 아무래도 보이겠죠. 네. 반면에 다른 금치산자 설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인성 치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더 이상 재정에 대한 관리를 못 하시거나 본인에 대한 본인 신변을 관리를 못 하시게 되는 경우, 의료 결정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 그때는 또 다른 금치산자 설정으로 제너럴 컨설베이터십이라고 저희가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리빙 트러스트 위임장과 유언장에 대해 알아보기로 다양한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유산상속법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LA 사무실은 213-380-9010이고요. 213-380-9010, 부연아파크 사무실은 714-523-9010, 714-523-9010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유진 변호사님과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